그 다음에 주제로 아까 179쪽에 행정규칙 나왔어. 그냥 머릿속에 행정조직 내부법이다. 근데 이제 거기 법규명령과의 차이점 그 얘기했지. 거기를 되게 중시하고 행정규칙의 그 자체로는 거의 잘 시험에는 안 내는 편이야. 너무 논점이 별로 없고 쉬워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종류 그랬어, 그죠? 보면은 그냥 표 보니까 뭐 있어? 되게 행정위원이 이런 이름으로 이름 붙여서 만들어놔. 훈령, 지시, 예규, 훈령, 예규, 일일 명령, 응? 고시 이런 이름이 많이 달아져. 응? 그런데 여기 고시는 특별히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응? 고시. 자, 고시 체크. 고시. 자, 고시에 대해 동그라미 1, 2번 써놨죠? 1번을 읽어. 고시라는 거는 이렇게 알리는 행위인데, 근데 동그라미 2번. 행정위원이 고시라고 이렇게 뭘 정해놓으면 옛날에는 다 조직 내부상 정했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다. 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게 다양해졌어 오늘날은. 그래서 첫째 끝에 법규명령의 형식으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응?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까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정해놓는 거 아니야. 근데 고시로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해놓는 게 있다고. 응? 그러니 이제는 고시라고 이름 붙여줬다 그래서 이게 다 행정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일단 그거 2번에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의 명칭으로서 고시라고 이름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위원회 고시라고 만들어 놓으면 정해놓으면 그 성질을 뭐다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어. 복잡해졌어 그만큼. 응? 일단 동그라미 2번 알아두고 그 대표적인 법이 행정규제기본법이야. 응? 그 밑에 거 한번 분석해보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은 규제는 말하자면 규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 제한하는 거 말하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가 원칙 당연히 생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정하는 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게 대원칙이 돼. 응? 다만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총리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 지금. 응? 그런데 또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하는 거. 이게 원칙인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셋째 줄에 다만 어떤 사항, 전문 기술적인 사항, 응? 또는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그런 거는 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면 뭐로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할 수도 있대. 고시 등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대.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는 거야? 자,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해놓고 전문 기술적이거나 아주 그런 사항은 행정기관 니네가 정해라 위임하면서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행정위원회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그 전문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해놓으면 이거 뭐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야. 바로 이걸 뒤에 공부할 때 뭐라고 하면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봐요. 응?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야? 고시라고 이름 붙여줘도 그 상위법으로부터 세부사항 전문기술적 사항 정해라 위임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그 정해놓으면 고시라고 이름 붙여줘도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게 있다는 게 이미 법률에서까지도 그런 걸 선언해놨어, 그죠? 자, 그런 결과 자 이제 행정위원이 고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뭘 정해놔도 성질을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확인해보자. 판례 1번으로 보니까 뭐야? 그냥 읽어보자. 고시 내지 공고 이런 거 이렇게 이름 달고 행정위에 만들어놔도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라진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행정위원이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그 고시 이름 고시라고 정해놓은 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법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 그럼 법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법도 또 이게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상
세부적인 거 정해라 위임받아 만들었으면 또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 행정조직내법이나 행정규칙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또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뭐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내용이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게 성질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1번에 밑줄 쳐놨고 2번도 밑줄 쳐놨는데 2번으로 공부를 해. 2번 같은 건데 보통 요새 2번을 많이 내더라고. 응? 그래서 행정위원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만약에 일반적 추상적 성격 그런 가질 때는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일 수도 있지만, 별도로 공무원이 그 고시라고 정해진 내용을 집행하는 행위를 안 해도 그 고시에 담겨진 내용만으로도 바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는 집행행위인 처분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응? 야, 요거 2번 꼭 공부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규 명령인 고시로 인정된 거 있지? 그래서 우리 행정규칙 기본법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놨지만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 정해라,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뭐뭐 고시로 정해놨다면 그 권한을 정하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규 명령이 된다. 요걸 뭐라 그런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오른쪽에 가면 그 고시라고 뭘 정해놨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뭐 변동을 가져온다면 처분의 집행행위 처분으로 보고, 처분으로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암기. 그래서 뭐 항정신병, 정신병 치료제 말이야.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런 거 기억해놔야 돼. 그거 뭐래?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이 고시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으로 바로 환자, 병원, 제약회사,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 이거에 효력을 바로 발생시킨대. 그러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우리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할 때도 제약회사, 요양복 자기네가 만든 뭐 정신병 치료약이 있는데 뭐 보험 적용 대상 약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그 고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인정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또 2번 역시 보건복지부 고시인데 발음도 잘 안 돼.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나 비급여라는 건 이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야. 그다음에 보험 적용을 해도 보험에서 약값에 얼마까지만 보험에서 지급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상한 금액표 정해놓은 거, 그지? 이것도 역시 처분.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고시.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다 해가지고 이제 고시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위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고, 그지? 자, 내용에 관한 규칙은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자. 효력. 자, 우리 일단 상식으로 접근해보자. 지금 배운 대로. 자, 행정규칙이라는 법은 행정조직 내부법이라 해서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이야. 따라서 어떻게 돼?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 또 법원 이거 지켜야 될 의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 효력 182페이지 내부적 효력, 그다음에 183쪽에 외부적 효력 얘기했는데, 내부적 효력은 원래 조직 내부에서는 법이야. 조직 구성원들한테는 안 따르면 뭐가 돼? 징계 사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적 효력은 너무 당연한 얘기. 조직 내부에서는 법이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안 지키면 징계 사유가 된다. 그지? 그게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거야. 뭐 별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고, 그지? 근데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거야. 2번이야, 2번. 자, 판례는 어떤 처분의 근거 또는 처분이니까 집행행위야. 법 집행행위. 어떤 처분, 법 집행행위의 근거나 그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첫째 줄. 그렇다 하더라도
예. 두 번째 줄 중간쯤 가보자.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 등등등 법적인 효과 발생해서 셋째 줄 끝에 마지막 상대방의 셋째 줄 끝에 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럼 뭐가 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줄 어떤 집행행위, 법 집행이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처분에 해당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바로 그에 따라 어떻게 돼요? 밑에 판례 3개 드러났어. 이거 다 중요한 거야. 응? 자, 1번은 그 얘기를 쓰면서 넷째 줄 끝에 1번 판례의 핵심 단어 응?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이게 키워드야. 응? 그러니까 먼저 불문 경고 조치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경고하는 거야. 읽어보면. 응? 너 이번에 뭐 잘못했는데 너 경고한다. 응?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징계할 거다. 이번 일만은 징계 안 하고 넘어가겠다. 불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지? 불문 경고 조치란 단어. 근데 이게 경고하는 건 징계를 받는 건 아니야. 응? 그렇지만 경고만 해도 장관이 어떤 공무원한테 경고만 해도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 인사 규칙이 있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다 기록이 되도록 남는데 기록이 되고 이 공무원 아무리 일 잘해도 표창 이런 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고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거에 일 잘해가지고 무슨 표창 받으면 그 다음에 표창 받은 전력이 있는데 나중에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과거의 공적을 감안해서 징계를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그거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경고만 하는 조치도 불문 경고한다고 앞으로는 조치도 결국 어떻게 돼? 응? 결론이 뭐라는 거야? 우리 아까 말했던 그 근거 내지 효과가 행정조직 내부법인 인사관리 규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공무원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게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 본다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2번도 똑같은 노래니까 2번은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이렇게 좀 줄여서 공부하고 응?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처분 응?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있는데 어느 항공사에게 굉장히 손님 많은 관광객 많은 노선을 배정해 주니까 다른 항공사가 다투는 거야. 그죠? 처분으로 인정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분 기준이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도 그지?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이 행정규칙이거든. 응? 그 다음에 3번은 둘째 줄 첫째 줄 끝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그지? 법도 길라 하여튼 이게 뭐냐면 야 어떤 소주 회사들이 있는데 소주 회사들이 짰어. 소주값 다 일제히 올려받기로. 응? 이런 거 담합한다 그러지. 가격 담합. 이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막 돈 엄청 물려요. 과징금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 담합했던 업체 가서 일러 고자질해. 사실 우리 담합했어요. 일른 업체는 어떻게 해줘? 과징금을 그거 안 하거나 깎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그 깎아주고 뭐 이거 얼마 깎아주고 이런 거 기준을 정해놓은 고시, 응? 이게 행정 규칙이야. 응? 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 이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하는 행정 규칙인데 이 행정 규칙에서 어떻게 놨대? 응?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가서 자발적으로 우리 담합해서 하고 잃는 회사는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잃는 회사가 자기 감면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거야. 정면에. 응? 이거에 대해서 뭐 했어? 응? 마지막 줄. 이 부당한 공동행 가격 담합했던 회사가 있는데 행정기관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같은 거 감면해 줄 수 있게 해주게 돼 있는데 그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못 해줘 하고 감면 불인정 통지했다 그러지? 이건 감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한 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거부 처분으로 보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거지. 응? 이 마지막 두 줄이 시험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 내겠어? 그지? 마지막 두 줄 꼭 알아두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 183번. 자, 왼쪽에서는 당연히 조직 내부적인 효력은 있다 그랬죠? 근데 행정조직 밖에 외부적 효력까지 있다고 볼 거냐? 즉 달리 말하면 법규성이 있다고 볼 거냐 이런 거거든. 일단 기본은 뭐겠어? 우리가 원칙으로 따지면 조직 내부에서만 따라야 될 의무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는 거지 조직 외부에까지 따르도록 의무 부과하는 효력은 없는 거다. 그게 비법규로 본다는 거야. 비법규설. 법규는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 조직 외부까지. 그래서 학설이 대립이 있지만 일단 비법규설 이거 꼭 공부해야 되는 거야. 비법규설. 응? 법규로 안 본다. 즉 조직 밖에 국민이나 법원에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로 본다. 응? 비법규설이 첫째죠.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 응? 비법규설의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 이거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1, 2번 붙여놨죠? 응? 그건 참고로 읽으면 돼. 응?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영향이 있지만 그 업무 처리 기준이 따라서 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 처리 기준이 직접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1번의 끝말이 그 얘기고. 자, 동그라미 2번.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효력 갖는 법규가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서 정한 대로 업무 처리를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적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하고 사이에 행해진 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못 되는 거야. 응? 여기서 비법규설 그거 다 읽어보되 2번은 또 꼭 2번 꼭 읽어두고. 다만 준법규설이라는 것까지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응? 자, 준법규설은 근데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 응? 이거 어디서 공부했던 거 생각나? 쭉 읽어보면 자기구속 원칙. 그지? 행정위원회 스스로 사무처리 기준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쭉 처리를 해왔어. 그 이제 국민은 어떻게 돼?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뢰를 하게 됐는데. 그지? 그리고 나도 똑같은 입장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겠지 했는데 불평등하게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 응? 두 번째 줄에 끝에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효력,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서 법규에 준하는 효력 인정한다. 그래서 넷째 줄부터 뭐야? 재량준칙, 행정관행, 자기구속, 그지?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알잖아. 네, 그럴 때는 국민은 재량준칙에 위반된 행위라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이 안 되니까 재량준칙 위반이라고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위법은 주장할 수 있어? 평등원칙 위반한 행위다. 신뢰보원칙 위반한 행위다. 뭐 자기구속원칙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자기한테 행해진 불리한 조치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게 되지. 그 논리 좀 읽어도. 응? 그래서 이 준법규설까지 응? 이 정도는 공부하고 밑에 법규설은 안 돼. 그러면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판례 1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서 업무 처리 지침, 법 해석 적용하는 기준 정해서 내려보내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까지도 구속하는 힘을 갖는 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1번이 대표적인 거. 나머지는 다 그런 것으로 판정한 얘들이야. 응? 그래서 뭐 있을까? 다 그런 것들이고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거 위에 두자. 자, 8번. 응? 좀 말 길어. 8번 체크하고 9번은 이름도 짧아. 최근 판례인데 뭐 나왔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거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만들어 놓은 게 있대. 그거는 국가보훈처가 이제 훈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운영 규정은 넷째 줄에 있듯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가볍게 하고. 자, 거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판례들 그 185쪽에 쭉 있는데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이제 밑줄 친 거 위주로, 응? 그 밑줄 친 거 위주로 체크하고 이런 거 뭐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조직 내법에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행정규칙이면 아마 공무원이 이 행정규칙대로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나 봐. 판결은 뭐야? 그거 위반했다고 그래서 이거 위법인 행위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내린 거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이거 뭐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응? 그래도 이렇게 밑줄 친 거 위주로 행정규칙이라고 규칙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판결 내렸다. 그 정도로 봐야 돼. 그리고 187쪽에는 뭐야? 응? 또 이상한 판결이 있어. 맨 위에 올라가면 행정규칙인데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다. 즉 법규성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볼 수도 있는 예외 사례가 있긴 있어. 이게 뭐냐면 거기 첫째 줄에 밑줄 뭐 있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및 폐쇄 처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어. 그지? 거기에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훈령으로 만든 법인데 여기에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시키고 뭐 할 때는 해당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문 절차를 거치고 하라고 여기서 규정해놔. 근데 이게 행정규칙이면 거기에 규정된 거 안 지켜도 바로 위법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판례는 뭐야? 이 건설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안 거치고 했으면 위법이 된다고 판결을 해요. 그럼 이게 행정규칙을 안 지키고 행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랬으니 이게 행정규칙이라고 봤으면 위법이라고 안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건 법규명령이라고 봤으니까 그걸 안 따르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굵은 글씨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 갖는 경우 그렇게 됐지? 그럼 아까 1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배웠던 뭐 나온 거야? 응? 아까 자기구성 원칙에 관한 판례에 응? 셋째 줄부터 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 아니야? 되풀이 시행, 관행,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도 갖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판결하잖아. 그래서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거 그지?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근거 및 한계 별거는 없어. 자 근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만들 때 법률로부터 이거 만들어라고 권한 부여돼야 돼? 그거 없어도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 다 알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정하는 건 안 되잖아. 법률 우위는 적용받는 거고. 그런 얘기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자. 판례. 이것도 여러분 다 앞에서 했거나 뒤에 또 공부할 건데. 야 첫째 줄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나왔지? 판례. 줄여 공부하면 뭐라고?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거는 학문상 특허, 권리를 주는 행위. 특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특허는 특허 처분은 재량이지, 재량이다. 근데 재량이라도 법적 한도를 지키면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되죠. 응?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행정위에서 공부할 때지만 밑에서 세 번 주제를 보면 무슨 단어 나왔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 중에 뭐가 정해졌대? 무사고 운전 밑에서 네 번째 끝에 무사고 운전 경력을 어디서 채워야 된대?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몇 년 채워야만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직장 모동기계 만드는 거 아니야? 응? 이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니까 이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면허 기준 정했다. 이 위법 이렇게 된 거야. 응? 행정위의 할 때 또 나와. 그지? 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별 논점은 없고
공포가 필요할까? 응? 국민한테 이거 만들었다, 이거 공포해야 돼? 이건 조직 내부 구성원들한테 따르라고 하는 거라 내부 구성원들한테만 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국민한테까지 공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규명령하고 차이점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논점이 없어. 예, 189쪽에 와서 아까 통제에서 통제 봐. 그러면 뭐 나왔어? 입법적 통제인데 아까 공부할 때 뭐 국회가 직접 효력 발생 소멸을 시키는 거 직접적 통제. 그다음에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간접적 통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 사항을 정한 거라 행정규칙은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수단은 없는 거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법적으로. 응? 다만 뭐는 있을 수 있어. 간접적 통제 수단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행정기관이 무슨 공무원들 근무 기준을 장관이 정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기준 정해서 막 새벽 5시부터 출근해라. 장관이 자기 부서 공무원들은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무조건 영업해라. 말도 안 되는 기준 정하고 막 국사시켜. 그러면 장관 그게 문제가 돼. 장관 국회로 불러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따질 수 있지. 응? 그래서 그런 게 간접적 통제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 그다음에 쌍가르번 사법적 통제.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 갖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인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 행정규칙은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 응? 다만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행정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거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행정위원이 조직 내부 사항 정하는 행정규칙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니 그럴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도 나와. 여기 자 판례가 4개 들어져 있는데 특히 1, 2, 3, 4번이 다 비슷한 거야. 1, 2, 3번이 비슷해. 1, 2, 3번 묶어. 1, 2, 3번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번. 1번은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소송 대상 안 된다는 거고 2번 자 2번 특히 2번은 첫 줄 끝에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용에서 정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응?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더 짧게 정리되어 있네. 뭐라고?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응? 요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냐 안 했냐 잘 내는 편이야. 응? 그거 꼭 알아두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원래 행정규칙은 1, 2번처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일 수가 없고 3번처럼 헌법소원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게 원칙. 단 4번과 같은 경우는 응? 4번 같이 아까 읽었어. 재량권 행사의 준칙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마지막에 대외적 효력도 있게 돼서 그럴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자 그러고 나면 뭐 다른 거는 별로 논점이 없어. 자치입법의 조례 규칙은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 아까 했고 자 뒤로 가요.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에 중요한 게 제 4절이야. 4절 192페이지 응? 192페이지 제 4절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를 이해하는 도가 자 우리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 우리가 법 형식, 법 내용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이게 전형적인 법의 명칭, 형식이야. 대통령이 만들면 보통 이런 명칭 장관이 부령 만들면 되게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정해놓지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일단 짐작을 할 수 있어. 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이름 붙여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법률로부터 상위법인 법률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상 세부상 정해라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놨겠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저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상위 법령의 수권을 받은 거야. 수권 또는 위임, 응? 위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용 정해놓은 거 보니까 국민의 권리와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놨단 말이야. 아,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법적 성질, 뭐로 보는 거야? 성질을. 이런 법을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응? 그런 법을 우리가 행정기관이 만들었지만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해서 대외적 효력까지 있는 법, 법규 명령으로 보는 거야. 그럼 법규 명령은 이거 너무 크게 썼나? 법규 명령은 자,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거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지켜야 될 법이야 아니야? 아,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징계받아. 그래서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공무원들 따라야 돼요. 내부적 효력 있어요. 응? 또 뭐도 있어? 행정조직 밖에 국민한테도 효력이 있어. 외부적 효력도 있다고. 응? 다 있어. 그래서 외부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바로 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거야. 응?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응? 그리고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법인 집행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 논리야.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있는 게 뭐야? 조금 아까 간단히 얘기했던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뭐 이런 명칭 달고 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대략 짐작은 아, 이거는 뭐 조직 내부의 공무원들 근무 기준,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기준 뭐 이런 거 정해놨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정해놨어. 그런 거는 상위법의 권한 있든 없든 알아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상위법의 수권이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내용은 뭐 정했어? 행정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대표적인 게 이런 걸 정해놨던 거야. 응? 뭐 근무 기준 정해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 담당 사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게 있을 수 있어. 이걸 보통 뭐 처분 기준 정했다 이런 말을 많이 써. 자, 이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런 명칭으로 주로 이름 붙여 만들어. 응? 상위법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가 자기네 소관 사무에 관해서 알아서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행정규칙이라고도 부르고 판례에 따르면 행정명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법은 자, 조직 내부에서 법이 아니야. 내부적으로는 법이야. 내부적 효력이 있는 거야. 따라서 공무원들 이거 위반하면 징계받아요. 안 따른다고 국정의무 위반했다고 징계. 근데 외부적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외부적 효력. 이건 조직 내부 외부적 효력은 없는 게 원칙이야. 응? 이걸 원칙으로 생각해.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으로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법규성이 없는 법이다 그러는 거야. 응? 따라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대로 그대로 했다 그래서 적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위법적법이 되는지는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 때 이게 이런 내용을 정한 거면 다 저런 명칭으로 이름 붙여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정하는 거면 다 저런 명칭으로 만들고 이렇게 놓으면 아주 명쾌하고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복잡해졌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게 생겨? 이렇게 짝지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짝지어지는 게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 우리 행정규제 기본법에 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제 뭐 이런 거 하는 건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하면 되는데 뭐로도 정할 수 있다고 했어. 전문기술적 사항 내지 응?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국회가 법률로 고시 등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뭐뭐 고시 이런 이름 붙여 만들어놨어. 근데 내용은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놨어. 이런 게 생기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변칙적인 게 두 가지가 생겨. 이걸 서로 엇갈리는 거, 그지?
그게 뭐야? 하나는 법 만들어 보니까 뭐뭐 시행령 이름 붙어 있어.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 붙어 있어. 명칭만 놓고 보면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뭐의 명칭이야?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의 명칭이야. 그래서 이걸 이름 붙여서 뭐라 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름을 부른 거야. 응?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의 명칭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건 아니야. 오히려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에,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정해놓은 거야. 즉 처분 기준 정해놨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 내용을 보면 행정규칙적인 내용을 정한 거야. 조직 내부 사항. 응? 내용을 정했어요. 야, 그러면 이거를 국민하고사의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위반하면 국민하고사에서 위법인 행위가 된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서 내부적 효력은 없는 거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응? 여기서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야, 내용이 뭐가 중요해? 내용보다는 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거는 형식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 이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야, 뭐 겉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지. 그 내용을 중시하자는 또 견해가 있어요. 그건 또 이런 내용이라면 행정규칙으로 성질을 파악하는 게 맞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어.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인데,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이게 중요하겠지. 이게 판례의 태도가 중요해. 그래서 이걸 일컬어 앞에서부터 이름 붙이면 어떻게 돼? 법규명령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른 거야. 내용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응?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본다? 응? 판례는 이상해. 둘로 나눠서 이런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을 뭐로 정해놓은 경우? 대통령령. 응? 대통령령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자 붙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와 그다음에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정한 경우 있지. 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 이거 둘로 나눠가지고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냐 부령으로 정했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경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봐요. 그럼 뭐 중시한 거야? 형식을 중시한 거야? 내용을 중시한 거야? 형식을 중시한 거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응? 근데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만드는 건 내용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장관이 만드는 부령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도 내용을 봐야 된다. 행정규칙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응? 일관되지가 않아. 이건 형식을 따랐고 이건 내용을 따랐어요. 하여튼 여기 중요한 거야. 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가 뭐가 있어? 이번에는 이렇게 짝져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연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명칭은 뭐뭐 훈령, 응? 뭐뭐 예규, 뭐뭐 지침. 이게 가장 흔한 형태니까 뭐뭐 고시라고 이름 붙여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름 부르면 원래 전통적으로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이야. 그래서 이걸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한 거야. 권리 의무사항을 정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상위법의 권한도 안 받고 지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할 수 있는 거야? 못 정하거든. 그런 거 정해놨다면 이거는 무효야. 근데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권한 받았어. 아까 고시로 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한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놨네. 상위법령의 수권, 권한이 주어졌다든지 위임이 됐다든지 뭐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있어. 이거 없이 만들면 이거 국민하기 효력 없는 건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내용은 법규 명령적인 내용을 정한 거지. 응? 그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어떻게 돼? 앞에서부터 읽으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렇게 부른 거야. 내용은 이런 걸 정했다고. 응? 근데 이걸
이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형식을 중시할 거냐 내용을 중시할 거냐 이런 견해 대립도 있고 하지만 통설과 판례 모두 여기도 판례 이거 뭐로 본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응? 법규명령. 그래서 판례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권한이 주어졌는데 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처럼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뭐 고시 훈령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고 국회가 장관한테 뭐뭐의 국민의 권리 의무상 정해라 하고 정하라고 권한은 주면서 무슨 명칭으로 정해라 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보다 편하게 고시훈령 같은 명칭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나.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더 줄여서 이걸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응?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내용을 앞세워서 부를 때는 앞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데 만들어 놓기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부르고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내면 다 묶어서 내는 거야. 그러면 확인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4절에 자 문제 있고 2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있지? 보라색 글씨. 위에 거 요거 얘기하는 거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판례로 가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부령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와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응? 그래서 방금 1번 부령 형식인 뭐뭐 시행규칙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부령 형식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응? 행정규칙으로 본다. 응? 단 예외가 있긴 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그건 예외는 있지만 그 다음에 방금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뭐로 본다? 법규명령으로 본다. 응? 일단 요 판례 입장을 매우 중시한다. 응? 응.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93쪽에 확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 굵은 글씨 부령 형식 내용은 처분 기준 결론 행정규칙. 그지? 응? 그러면 대표적인 예 1번 법 이름도 길어. 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이게 법 이름이야. 근데 이게 장관이 만든 부령이야. 응? 읽어보면 만들어 놓기는 부령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나 응? 내용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이런 것처럼 준칙을 정한 데 불과해서 넷째 조교대 행정적인 내부법인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행정규칙이니까 공무원들이 이 기준에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규칙에 그대로 따랐다 해도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하고 사이에 행해진 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다 똑같은 얘기야. 2번 법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시행규칙 들어가 있잖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장관이 만든 부령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내용은 뭐 정했대?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면허 취소시키는 처분 기준 정해놨대. 처분 기준. 시행규칙, 처분 기준, 결론은 뭐야?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응? 다 똑같아 다. 응? 4번도 법 중간에 뭐 나왔어? 약사법 시행규칙 뭐 위반했을 때 처분하는 기준, 성질, 행정규칙이다. 그치? 다 똑같은 얘기라서 뒤에까지 다 그 얘기 하는 거야. 11번까지. 응? 그죠? 그래서 최근 판례 12번 뭐 나왔어? 첫째 줄. 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무규칙. 또 뭐 그런 거 행정규칙으로 봤죠. 다만 두 번째 점 굵은 글씨 두 번째 거 부령 형식 처분 기준 정했는데 법규명령이라고 인정한 사례. 예외야 이건. 법 이름 뭐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요건 딱 예외로 쳐. 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그거는 예외다. 그거 외에는 다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굵은 글씨. 자, 뭐로 만들었대? 대통령령 형식. 그죠? 그러니까 시행령자 붙여 만든 거야. 대통령 형식. 근데 뭐 정해놨대? 처분 기준. 응? 그러면 결론 성질은 뭐로 본다? 법규명령. 그럼 보자. 일단 다 1번부터 4번까지 4개 들었지? 판례. 다 시행령자 붙었어요. 1번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눈에 시행령이 보여? 시행령. 근데 거기에 첫째 줄 별표 1 나오지? 응? 첫째 줄에. 그 별표 1이 뭐 위반하면 뭐 얼마 부과하고 뭐 위반 얼마 부과하고 이거 쭉 기준 정해놓은 거야. 그게 양이 많으니까 별표라 그래서 따로 맨 끝에 따로 표로 해서 만들어놔요. 응? 별표 1. 이거 뭐래? 응? 두 번째 줄에 뭐 규정 형식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응?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건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 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이러잖아. 자, 그러면 또 공부할 때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지금 일단 딱 보기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이 단어. 응? 법 이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내용은 뭐 처분 기준 정해놨다고 하자. 그럼 성질 뭐로 본다? 법규명령. 근데 하나 더 붙어야 될 거 뭐야? 여기서 뭐 위반하면 뭐예요? 영업정지 몇 개월.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위반 행위마다 영업정지 몇 개월 시킬지 쫙 기준 쫙 정해놨는데 이거 뭐래? 재량이래 아니래?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기관이 딱 그 뭐 위반했으면 영업정지 3개월 하라고 했다. 그러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1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이게 재량을 준 거래 아니면 딱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면 3개월만 부과해야 된다고 본 거래. 3개월 부과해야 된다고 딱 정해놓은 거래.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위반 행위마다 뭐 몇 개월 하는 건 재량을 준 게 아니래. 딱 정해진 기준대로 부과하라고 한 거래. 응? 1번 그거. 근데 반면에 2번은 어떻게 돼? 자, 법 이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근데 여기에 위반 행위에 따라 어떻게 돼?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응?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이렇게 정해놨대. 처분 기준. 자, 법적 성질은 뭐야? 법규명령. 그런데 여기서 뭐 위반하면 얼마,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한 것 딱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위반 행위마다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정한 거래.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행정기관이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거래. 응?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완전 대조적이지. 뭐는 같은데 다 법규명령으로 본 거 맞는데 거기에 뭐 위반했을 때 얼마 이렇게 기준 정해놓은 거를 2번은 뭐로 봤다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190쪽에 그 액수 뭐 위반하면 액수 과징금 액수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는 고정 액수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다. 최고 한도액 이거 워낙 많이 나와서 최고 한도액이니까 어떻게 돼?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이 있다는 거야. 액수를 결정할. 응? 대조적이죠. 그러면 3번은 또 어때? 3번 판례. 법 이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응? 여기도 위반 행위에 따라서 과징금 얼마 부과하고 업무정지 몇 개월 하고 이런 거 기준 쭉 처분 기준 정해놨는데 성질은 뭐겠어? 법규명령인데 여기서 정해놓은 기준 또 뭐래? 응? 최고 한도액 정해놓은 것 때 아니면 행정기관이 고정된 대로 부과해야 되는 그거 규정한 거래. 그것도 최고 한도액이래. 그지? 그러면 여러분 2번하고 3번이 똑같은 논리고. 응? 자, 4번은 또 어떻게 돼? 응? 넷째 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 여기서 또 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하고 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하고 이렇게 기준 정해놨지. 여기는 법규명령이다 아니다 말이 없어도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 위반했을 때 얼마, 뭐 위반하면 얼마 이거 고정된 금액으로 봤어? 아니면 최고 한도액 정한 거로 봤어? 이건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재량, 액수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거야.
응? 요거 여기 있는 거 1번부터 4번까지 다 법규 명령으로 온 건 다 똑같아. 차이점이 나는 건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로 보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량을 준 거야, 행정기관에게. 그지? 근데 정해진 기준대로 고정되는 걸 금액을 정해놨다 그러면 재량 없는 거고 그대로만 보고야 되는 거야. 1번하고 4번은 재량 안 준 거래. 정해진 그대로 부과하라는 거다. 그지? 근데 2번하고 3번은 재량을 준 거래.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 한도 안에서 알아서 적정한 액수 부과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은 결론, 2번과 3번이 같은 결론. 응? 그것도 잘 알아둬야 돼. 응? 응.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자, 행정규칙 형식으로 상위법의 권한을 받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거. 일명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건 역시 성질이 문제되는데 이건 뭐 통설 판례 모두 다 뭐로 본다?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응? 일단 그거는 간단하고 근데 195페이지 판례 그 판례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이걸 뭐라고도 이름 불러?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권한을 정하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다라고 인정한다는 말이야. 응? 이 두 줄 판례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무슨 단어가 중요해?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예를 들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 아까 뭐였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게 써 있어 헌법에.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을 해서 만들어지는 위임 입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헌법에 예시한 거래. 예시를 한 거니까 어떻게 돼? 꼭 그 방법으로만 정하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시적이야. 따라서 고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만약에 거기에 뭐가 나오면 안 돼. 뭐 한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다. 한정적이다. 또는 열거적이다. 열거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러면 헌법이 인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거 안 된다고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오는 거니까 예로 명시 안 해놓은 방식으로도 국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하라. 행정기관은 위임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예시적이다. 응? 따라서 국회는 어떻게 해도 돼? 꼭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필요는 없고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대. 응. 그래서 예시적이기 때문에 셋째 줄 국회 입법 원칙과 상치 어긋나지 않는다. 국회가 뭐해도 고시나 훈령 이런 거로 국민의 권리 의무 세무사항 정해라 위임해도 국회 입법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며 거기서 일단 한번 끊고 다만 국회가 아까 행정규제기본법 4조 읽었지?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고시 등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려면 어떤 사항이라 해야 돼? 전문 기술적인 사항 내지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요건하에서만 고시 훈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허용될 수 있고 그렇게 위임해도 그는 국회 입법 원칙과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 고시 훈령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국민의 권리 의무상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거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시적이다. 동그라미 2번은 역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받아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놓은 고시 훈령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그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응? 읽고 지나가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좀 이상해. 자, 3번이 뭐냐면 그러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국민이 알아야 지키고 따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 국민에게 알려야 될 거야.
국민에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방법은 원래 원칙이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대법원 또 여기 와서는 뭐라 하는지 알아?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는 하면서도 만들어 놓기를 고신이 훈령이니 하는 옛날에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한테 이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 이런 방법 안 써도 된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뭐라고? 효력 발생에 대외적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해. 응?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 안 해도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대. 거지 같은 논리야. 내가 볼 때는. 응? 학자들이 엄청 비판해요. 어쨌든 그래 판결은. 그리고 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일 때는 그 자체로 수용 대상은 될 수 없지. 그렇지만 뭐야? 별도의 공무원들의 집행력이 없어도 국민의 기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킬 때는 처분으로 취급돼서 수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야? 별도의 집행력이 없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일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그지? 4번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판례다. 자 판례 1번 둘째 끝에 입법자는 국회는 뭐 할 수도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권한 주면서 무슨 형식으로 정해라. 형식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꼭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만 해야 돼. 국회는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대. 응? 입법자는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까 한 얘기 또 나오고 그지? 그리고 2번에 밑줄 친 거 보자. 자 행정기관에게 뭐뭐 고시 이런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세부사항 정해라 위임할 수는 있지만 위임할 때도 뭐는 꼭 지켜야 돼. 응? 2번 판례 끝쪽에 가면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해서 위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2번도 꼭 읽어두고 자 3번도 읽어두고 응? 4번은 아까 뭐였어? 이거는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권한을 준 부여한 만들라고 권한 준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4번 읽어봐.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응?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상위법과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5번. 자, 행정위원회 뭐라고 명칭 달고 만들어놨대? 고시, 뭐뭐 고시, 그지? 그리고 상위법으로부터 만들라고 권한 받아서 만들어놨대.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것이라도 만든 내용이 뭐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었다면 그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응? 설명할 필요도 없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었다. 응. 그 다음에 6번. 야 이거 좀 길긴 한데 긴데도 이거 작년인가 시험에 나왔다. 응? 자 밑줄 친 거 볼까? 행정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응?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이 위임한 취지 및 여러 가지 법원 측의 기초에서 한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 행정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그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상위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이대로 6번 꼭 알아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상위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야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상위법이 뭐 정해라 내용 그거 벗어나서 만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식도 지켜야 돼. 응? 그래서 7번의 끝쪽에 가봐. 밑에서 세 번째 줄 딱 중간 앞쪽으로. 자,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다고?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거 중요한 거야.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어?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이면 부령으로 정해라 그랬단 말이야. 응? 그러면 행정기관 뭐 내용 정하라 위임 받았는데 그럼 정하라고 하면 내용 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정이 되냐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딱 했으면 행정기관 뭐로 만들어야 돼? 뭐뭐법?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지멋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지 않고 뭐로 만들었대? 뭐뭐 고시 뭐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안 지킨 거 아니야.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고시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 있대 없대? 안 된대. 위임 한계를 안 지킨 거야. 위임 한계를 벗어나. 그 마지막 세 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위임했는데도 지멋대로 행정기관이 고시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다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으로 될 수가 없다. 응? 그 다음에 8번 작년도 시험 나왔다. 응. 거기 농사 두 번째 줄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이거 말하자면 정하라고 한 내용을 정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벗어나서 정해놓은 거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 조항은 상위법에서 뭘 정하라 했어? 응? 하여튼 결론이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게 아니고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지멋대로 정해놓은 것이 돼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작년도 시험에 쓰여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또 9번 판례 보면 자, 그 밑줄 시장머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로 공장 입지 기준을 정했대. 응? 뭐 고시라는 명칭으로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뭐 공장 입지 기준이라는 걸 정해놨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야?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추가했대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겠어? 아니 상위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뭐 세부사항 정해라 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에게 뭐 규제하는 요건을 추가했대. 멋대로. 그 위임의 결론은 뭐겠어? 위임 범위,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만든 것이다.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 못해준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문구 속에다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해서 규정해놓은 거는 이건 상위법이 정하라고 한 내용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새롭게 국민의 규제를 행정위원회 멋대로 만들어낸 거라. 응? 그런 이치 이해하죠? 응. 역시 또 10번도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부령에 해당하긴 하지만 셋째 줄에 뭐야?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도 안 받은 채 응? 처분 대상을 확대해서 정해놨대. 벌써 힌트가 다 나와. 이러면 그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될 수가 없다. 응? 이런 치고. 응. 그래서 198페이지에 뭐야? 굵은 글씨. 다 이거를 법령 보충 규칙에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받아 보충하는 국민의 권리, 보충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해놨는데 만들어 놓기는 뭐 훈령 예규 지침 고시로 만들어놨지만 다 뭐야?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 명령 인정된다고 한 얘들이 쭉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 응? 그래서 되게 많죠. 응? 네,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하고 같이 읽을 수도 있지만 시간상 응? 암기 비스트럼하게 해놔야 돼. 법 이름 응? 암기 비스트럼하게 해놓고 201쪽에 중간쯤에 201쪽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재임도 가능하다. 아까 재임의 논리 그대로 따르면 되지. 자, 상위법에서 행정기관들로
이런 거 정해라. 고시 훈령 같은 거로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위임받은 사항은 어떻게 돼? 고시나 훈령으로 중요한 거 대강 정하고 나머지 또 세부사항을 하고 기간에 또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대. 재임할 때 지켜야 되는 요건만 갖춘다면 별 큰 논점은 아니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야?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런다 했어?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에게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것까지 안 해도 된대.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지 않아도 된대. 응? 여기서 또 내용을 안 따르고 이게 고시니 훈령이냐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는 걸 이유로 들어요. 그지 같은 논리야. 응. 그리고 헌법 소원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논리로 이해하면 되고. 자, 마지막 논점. 자, 202페이지. 굵은 글씨 읽어봐. 여기서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대.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받았대. 뭐 정하라고. 응? 근데 우리가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무슨 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뭐 보충적으로 정해놨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보잖아. 근데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뭐 정해놨대? 응?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만 정해놨대. 응? 내용적으로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 규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그러냐면 거기 법 이름이 나와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이라고 있지? 응?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 응?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정해라 하고 권한 받았대. 근데 내용이 뭐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놨긴 했지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그 절차의 편리성을 위해서 뭔가 그 관련된 내용을 정해놓은 절차적 규정이라서 이건 무슨 성질밖에 안 갔는데 조직 내부의 행정 사무 처리 기준 이런 정해놓은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대. 요거 끝 마무리 이거 놓치면 안 돼.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상위법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면 설령 그 내용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X야. 응? 그 점을 주의. 그래서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서 행정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정행위 파트가 내용이 긴데 이거를 2번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2번 아니면 1번, 2번 내지 2번 반, 그 다음에 기타의 작용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범위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응? 그래서 앞으로 3번 마무리 1권 뒤에 절차 부분부터 행정 절차법 부분부터 이제 이 촬영이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겠다. 응? 자, 그렇게 알고 수업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